자, 저희는 숫자에 대해서 0부터 10까지 손가락으로 세는 것도 알아보고 또 날짜, 요일 표현하는 것도 알아봤는데요. 숫자를 알아본 김에 중국인이 좋아하는 숫자, 중국인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숫자를 같이 확인해 보는 것도 중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좋은 숫자와 나쁜 숫자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객관적으로 무조건 좋은 숫자, 나쁜 숫자는 아니고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와 좋아하지 않는 숫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국은 숫자 호불호가 분명하다던데 도대체 어떤 숫자를 좋아하는 건가요? 자, 많은 분들이 딱 떠오르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손가락으로 한번 해볼까요?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죠. 이렇게 숫자 8 좋아하는데요. 숫자 8 도대체 왜 좋아할까요? 숫자 8은 돈을 많이 번다라는 의미를 가진 파하고 발음이 유사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파가 많으면 돈도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중국의 자동차 번호판이 뭐 예를 들어서 광동차인데 광동 A 88888 이런 차는 차값보다 번호판이 더 비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경우들도 쉽게 볼 수 있다고 해요. 중국인이 좋아하는 숫자 8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손가락으로 힌트 드릴게요. 이 숫자도 좋아해요. 이 숫자는 뭐였죠? 뒤집어 보면 한자가 보이죠? 숫자 6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숫자 6은요. 옆에 써볼게요. 자, 이 글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글자는 물이 흐른다 할 때 흐를 유자예요. 물이 흐를 때 역방향으로 말고 물이 되게 순방향으로 술술술술술 잘 흘러간다. 어떤 일이 참 순조롭게 풀린다라는 그 의미에서 일이 잘 풀리라고 숫자 6도 좋아한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는 이거예요. 자, 아라비아 숫자 뭘 닮았죠? 그렇습니다. 숫자 9를 좋아하는데요. 숫자 9는 우리 지우양 할 때 배웠던 글자죠. 지우, 오렐 구자예요. 장수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혹은 관계가 오래되는 거. 영원한 사랑, 영원한 우정 같은 걸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숫자 9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조금 이런 해음 현상에 민감한 사람들은 9월 6일, 9월 9일, 6월 9일 이런 날 결혼식을 한다거나 어떤 런칭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좋아하는 숫자 8, 6, 9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싫어하는 숫자로는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싫어하는 숫자. 자, 여러분 하나 딱 떠오르는 거 있죠? 맞습니다. 중국인들은 해음 현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숫자 4를 굉장히 기피하는데요. 병원 같은 데 가면 1, 2, 3층 그 다음이 F층인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래요? 중국은 이 죽을 사자가 가진 스라는 발음과 숫자 4가 가진 스라는 발음이 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스를 들으면 스가 연상되는 해음 현상이 떠오른대요. 그래서 숫자 4를 싫어하고요. 같은 원리로 숫자 7도 좋아하지 않는데요. 숫자 7은 발음이 치였잖아요. 근데 화가 난다 라고 할 때 이 치 발음도 이렇게 나기 때문에 숫자 7을 들으면 막 화나는 감정 같은 게 연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7도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7474 치스 그러면 화나 죽겠다 이런 뜻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인들이 싫어하는 숫자.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른데요. 지금은 혼밥 시대가 되면서 요거는 조금 완전 중국인들이 다 싫어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이번 기본적으로 숫자 3이 조금 싫어하는 랭킹에 들어가는데요. 왜냐하면 숫자 3이 가지는 발음이 이거잖아요. 근데 중국어로 한자 중에 요 한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요렇게 쓰는 우리 해산할 때 싼자 발음이 유사해서 숫자 3을 들으면 뭔가 흩어지는, 뭔가 이제 그만 이별하게 되는 그런 것도 연상하게 되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숫자 3 같은 경우에는 시대가 조금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요새는 혼밥이나 혼술을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예전에는 요커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많이 왔다면 요즘은 싼커가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혼자 여행을 온 여행객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숫자 3은 기피하는 숫자 랭킹에서 이 불명예를 좀 씻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중국의 어르신들은 73세
또 84세의 생신을 세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어떤 할아버지한테 예예, 니今年多大年纪?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할아버지께서 아, 我明年74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74세다. 근데 그때가 12월 달도 아니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올해 73세라고 말씀하시지 않나?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이런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73세에 공자가 세상을 떠났고 84세에는 맹자가 세상을 떠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들이 느끼기에 그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은 공자와 맹자도 넘기지 못한 해에 나 같은 범인은,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더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미신이 있기 때문에 73세와 84세의 생신은 특별하게 따로 세지 않고 그때 행동들, 특히 건강에 굉장히 주의하는 한 해라고 하고요. 그러면 중국인들이 가장 크게 잔치처럼 세는 해는요. 66세 생신이라고 해요. 66大顺이라고 해서 66세 생일에 큰 잔치를 열기도 하고 또 가족끼리 파티를 열기도 하고 한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중국인에게 괜히 실수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다양한 숫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시 한번 숫자 복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뒤에 시간도 공부해야 되고 숫자 가지고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숫자 복습 꼭 하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大家辛苦了，再见。